당신의 출근길을 책임집니다. 스타트 헙 뉴스. 안녕하세요, 이종욱입니다. 지피지기 100점 불태.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로움이 없다는 사자성어 잘 알고 계시죠? 우리나라 창업 생태계에도 지피지기를 위한 분석 보고서가 발간되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아산나눔재단에서 실시한 해외 주요 6개국 창업 생태계 특성을 분석한 한국의 창업 생태계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국제 비교 연구 보고서가 바로 그것인데요. 무려 683페이지나 되는 아주 방대한 양의 보고서를 오늘 스타트 헙 뉴스에서 핵심 요약 해드리겠습니다. 따라오시죠. Follow me. 이번 연구는 아산나눔재단과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 함께 참여했습니다. 미국, 중국,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이렇게 6개 나라가 분석 대상으로 선정되었고 총 9개 프레임으로 기업가와 창업, 지원 조직과 인프라, 교육과 인력, 정책과 규제 등 다각적인 연구가 이루어졌습니다. 국가별 창업 생태계의 핵심 이슈와 트렌드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이 참고할 만한 벤치마킹 시사점을 도출해냈습니다. 먼저 미국부터 살펴볼까요? 미국은 한마디로 전 세계 인재가 모인 기업가 정신의 나라죠. 전 세계 494개 유니콘 중 233개가 미국 기업인 만큼 스타트업 생태계 순위도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첫째로 미국은 창업 인프라가 우수하다는 분석입니다. 조사 결과 일반 대중들의 기업가 정신 수준과 창업에 대한 준비성이 높았는데요. 이건 지역사회에서 창업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이 체계화되어 있는 데서 나온 결과라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창업 이전에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교육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제시했고 창업 성장 단계별 민간의 후속 투자, 연계와 회수가 활발하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미국의 벤처 캐피탈 투자 건수와 금액 모두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죠. 특히 회수 기간이 오래 걸리는 IPO 대비 중간 회수가 가능한 M&A가 활성화돼 재투자로의 연계가 많은 것을 볼 수 있었는데요. 우리나라도 이렇게 창업에서 성장, 회수, 재창업의 선순환이 될 수 있도록 투자 회수 시장의 다변화가 필요하다는 점 살펴볼 수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짚어보겠습니다. 미국은 IT에 특화된 샌프란시스코의 실리콘밸리처럼 뉴욕의 강점을 산업 분야에 적극 투자해 실리콘앨리를 새로운 스타트업 중심지로 부상시켰는데요. 우리나라도 지역 균형 개발이라는 목표가 있는 만큼 지역 특성을 살린 창업허브 구축, 벤치마킹 해볼 수 있겠죠. 서울 창업허브도 공덕, 성수, 창동 이렇게 지역 특성 잘 살려 운영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도 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국으로 가보겠습니다. 2020년 기준 중국의 유니콘 기업 몇 개나 되는지 아십니까? 무려 248개라고 하는데요. 이 중 절반 이상이 대기업 투자사 CVC의 투자를 받아 성장했다는 분석입니다. 이를 통해 중국의 유니콘 성장의 핵심은 대기업과의 협업이다. 우리나라도 성공한 대기업이 스타트업을 적극 지원하고 투자하는 문화의 조성과 인센티브 마련이 필요하다고 시사했습니다. 또 한 가지 살펴볼 점은 중국은 글로벌 AI 유니콘 기업수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중국 정부는 2017년부터 차세대 인공지능 발전 계획을 발표해서 전방위적인 지원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런 국가의 핵심 기술 혁신 전략이 얼마나 중요한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번엔 일본입니다. 일본의 창업 생태계의 특징은 창업률은 낮지만 생존율은 다른 나라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것인데요. 창업 자체는 활발치 않지만 높은 생존율로 인해 고용 창출 효과나 창업 기업의 경제적 효과가 높다는 분석 결과가 아주 흥미롭습니다. 또한 일본의 핵심 이슈 중 하나는 대기업과 스타트업 간의 오픈 이노베이션이 활발하다는 점인데요. 그것이 일본의 제4차 벤처붐 견인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습니다. 서울 창업허브도 오픈 이노베이션을 강조하더니 세계 흐름에 맞춰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우리나라도 대기업의 벤처 투자 회사 보유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긴 했지만 여전히 한계가 존재한다. 벤처 생태계의 활성화를 위해 CVC 설립과 운용에 관한 과감한 규제 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이 시사되었습니다. 이제 유럽으로 날아가 볼까요? 먼저 영국입니다. 알파고와 이세돌 구단, 인공지능과 인간의 대결로 세간의 이목이 집중됐었는데요. 바로 그 알파고의 고향, 영국의 테크시티입니다. 몇 년 전 제가 사업차 영국을 방문했을 때 영국의 테크시티를 보고 참 백조 같다 느꼈는데요. 겉으로 보기엔 백조처럼 우아하지만 물 안에서는 쉼없는 발차기로 앞으로 나아가는 그 열정이 참 대단하다.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점심시간도 없이 일하고 있는 게 그곳의 사람들이었거든요. 영국 런던은 유럽에서 가장 큰 테크 스타트업 허브로 전 세계의 기술 기업들과 인재들이 모이는 메가시티라고 평가됐습니다. 기술 기업에 대한 벤처 캐피탈의 투자가 다른 나라에 비해 월등한 걸 보면 알 수 있죠. 그리고 또 하나 영국에서 주목할 점은 바로 규제 샌드박스입니다. 우리나라도 19년부터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해 운영 중인데 아직 후속 관리 분야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이 지적됐고, 반면 영국은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핀테크 분야의 혁신과 스타트업 창출에 성공했다라고 평가된 점에서 어떤 부분이 보완되어야 할지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독일은 어떨까요? 독일은 베를린이 창업의 메카로 급부상했는데요. 주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민간 기업들의 생태계 조성이 큰 역할을 했다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창업 기업의 수가 감소하고 있다는 점에서 눈여겨봐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독일은 이런 보수적인 창업 분위기를 올리기 위한 여러 노력들을 하면서 기업가에 대한 사회적 인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우리나라도 창업 실패에 대한 두려움, 또 기업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높은 편이다. 기업가에 대한 인정과 함께 창업에 따르는 실패를 관대하게 용인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점으로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랑스로 가보겠습니다. 프랑스는 2013년부터 프렌치테크라는 이름으로 스타트업 육성 정책을 추진했는데요. 프렌치테크 허브라는 개념으로 전 세계 각지의 주요 창업 생태계에 프렌치테크 라벨을 주면서 브랜드화에 성공했고, 그로 인해 프랑스는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뿐 아니라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를 국제화하는 전략도 성공했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아직은 개별 기업의 해외 진출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프렌치테크와 같이 인바운드 전략을 함께한 브랜드 글로벌화 전략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이 나왔습니다. 또한 프랑스는 전 세계 남녀 평등 지수 1위의 성평등 국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성 창업 비중은 남성보다 현격히 낮아 여성의 기업가 정신 증진을 주요 정부 과제로 선정하는 등 여성 창업에 대한 노력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여성 창업 지원에 대한 성과가 아직 크지 않은 만큼 민관이 협력해서 여성 창업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부터 변화시켜야 한다는 점 짚어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특집으로 전 세계 창업 생태계 여행을 떠나봤는데요. 정리해볼까요? 미국은 M&A 중심의 활발한 투자, 중국은 대기업 중심의 민간 투자, 일본은 대기업과 활발한 오픈 이노베이션, 영국은 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혁신의 활성화, 독일은 창업에 대한 인식 전환, 프랑스는 글로벌한 창업 생태계 브랜드화,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는데요. 우리나라는 이런 점들을 벤치마킹해서 민간에서는 좀 더 적극적인 투자, 정부에서는 좀 더 혁신적인 규제 완화와 정책의 브랜드화, 또 우리 국민들은 창업에 대한 인식을 개선해 나가면 어느덧 한국이 스타트업의 중심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제목 밑에 링크를 타고 아산나눔재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다음 주에도 스타트업의 다양한 이슈와 트렌드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안녕.